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점을 이용해서 함수를 빠르게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1차의 교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1차의 교점. 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함수 fx랑 어떤 직선 혹은 서로 다른 두 함수가 교차하는 이런 교점을 우리가 1차의 교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1차의 교점에 대해서 자, 제일 기본적으로 fx라는 함수가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2차식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정도라고 둘 수 있고요. f1이 0이고 f2가 0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1을 넣어서 0이 되고 2를 넣어서 0이 되니까 사실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풀면 돼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1을 넣어서 0이 된다. 즉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 된다라는 요거 정보 하나랑 2를 넣어서 0이 된다. 그래서 2a 더하기 b 더하기 4가 0이 된다. 요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결정하는 요런 풀이가 뭐였어요? 제일 기본적인 풀이었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뭘 알아요? 인수정리라는 걸 알죠. 1을 넣어서 0이 됐다라는 것은 다항식이기 때문에 fx라는 녀석은 x-1을 인수로 가지고 x-2라는 녀석도 인수로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으로 내림차순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곱골로 fx를 바로 다이렉트로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쉽죠. 0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자, 그런데 얘가 0이 아닐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3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x축처럼 즉 0처럼 x-1, x-2라고 표현을 하고 3을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대로 이렇게 대수적으로만 하니까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x축이 이렇게 그려질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각각 1과 2라는 거고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fx를 x-1, x-2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x축이 아니라 y는 3이라는 상수함수라는 거죠. 이 형태라는 건, 이 상황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3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증명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심지어 우리는 상수함수가 아니라 직선,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2차 함수와 두 점에서 만나고 각각의 두 점의 좌표가 2랑 3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fx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요? 얘를 마치 x축처럼 해석하고 2와 3에서 근을 갖는다. 그래서 x-2를 쓰고 x-3을 인수로 갖고 2차 함수니까 끝났죠? 그리고 x축이 아닐 때에는 그 녀석을 그 상대방의 함수를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뭐 1이 아니라면 여기다가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일반적인 2차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1차 직선이 이렇게 gx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x와 gx의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x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을 방정식으로 해석해보면은 fx equal gx라는 이 두 방정식의 실근의 x 값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항에서 생각을 해보면 fx 빼기 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 역시도 알파와 베타가 되겠죠. 그냥 이항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을 통째로 hx라고 해보면 이 hx의 입장에서 보면은 h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hx는 어떤 함수예요? 2차 함수인 fx에서 gx를 뺐잖아요. 그럼 여전히 2차 함수겠죠. 아, 그래서 2차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았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hx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죠. x-알파, x-베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끝났네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x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식을 대입을 해보면 fx 빼기 gx라는 이 녀석이 x-알파, x-베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양변의 gx를 다시 더해주면은 플러스 gx가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부 다 인수정리로부터 나온 거죠, 사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어떤 fx라는 함수랑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가 있는 직선 혹은 기울기가 0인 상수함수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 직선에 대해서 교점을 알 때, 교점의 x좌표를 알 때 그 녀석을 마치 x축처럼 인수정리를 활용해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녀석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괜찮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f3은 4고 f의 5는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f의 6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인수정리를 딱 안 보이잖아요. 인수정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원래대로라면은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미지수 두 개로 구체화를 시킨 다음에 3,4를 넣고 5,6을 넣어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괜찮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빠르게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fx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어딘가에 3,4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 5,6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기울기는 x 증가량은 2고요. 3에서 5니까 2 증가했고 y 증가량도 2 증가했으니까 2분의 2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y는 x로 시작할 거고 3,4를 지나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잖아요. fx랑 직선과 만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교점의 좌표를 아니까 그 녀석을 마치 x축처럼 해석하자고요. 그럼 fx라는 녀석은 x-3을 가지고 x-5를 가지고 그리고 그 녀석을 더해주기만 하면 끝난다고요. 최고차항의 계수는 그냥 1이다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괜찮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hx라는 녀석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f와 동일하겠죠. 얘의 최고차항의 계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빼봤자.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는 그대로 1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이제 1차의 교점, 2차 함수를 본 거고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3차 함수인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상태를 해볼게요. fx가 이렇게 있고 y는 gx라는 1차식이 있습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fx라는 것은 x-a를 가지고 있고 x-b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x-c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gx 1차식을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fx가 3차 함수로 확장이 되면은 이 gx라는 녀석은 2차 함수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점과 요 점과 요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요. 요 점의 교점을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해보면 3차 함수 fx라고 해보고 2차 함수를 뭐 gx라고 해볼까요? 이때도 가능합니다. fx라는 녀석은 똑같이 x축처럼 해석해보면 x-알파, x-베타 그리고 x-감마라고 표현하고 누구를 더해주면 된다? gx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실제로 우리가 증명할 때 h라는 함수를 얘로 잡았잖아요. 근데 이 함수가 2차 함수, 여전히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논리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fx는 g라는 요 방정식에서 g를 넘기면 f 빼기 g라는 함수가 여전히 3차 함수일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함수를 빠르게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1차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의 교점입니다. 자, 어떤 교점을 우리끼리 이제 2차의 교점이라고 부를 거냐면 접하는 교점을 2차의 교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수학에서 접한다라는 것은 만나면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은 점, 그런 교점을 접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2차 함수부터 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a, b일 때 우리 요거 바로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요? 꼭지점을 이용해서 fx를 추론하는 방법.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다 라고 고정해 볼게요. 그럼 x-a를 몇 개? 2개. 그리고 플러스 b라는 것이죠. 자,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x제곱이라는 2차식 있죠.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겨요? x축에 접하는 2차 함수죠. 기본형이었습니다. 기본형. 요 기본적인 형을 x축으로 몇 만큼? a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죠. 시킨 것이죠. 근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그래프라는 건 지금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b라는 함수죠. 상수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y는 b라는 상수함수. 그래서 요 2차 함수랑 b라는 상수함수가 a라는 점에서 접하는 교점, 즉 2차의 교점을 가지구나. 그러면 x-a를 2개를 가지고 얘가 x축이 아닐 때에는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x축이 아니어도 기울기가 있는 함수도 마찬가지겠죠.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있는 y는 gx라는 이런 1차 함수랑 마찬가지로 이 점의 좌표가 a라고 해보면 fx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a의 제곱을 갖고 끝났죠. 2차 함수니까 더 이상 인수가 붙지 않잖아요. 최고차항에서는 1이라고 했고 그리고 gx를 더해주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도 보면은 3차 함수는 우리 직선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비율 관계도 있고 하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을 생각했을 때 여기를 a라고 해보고 여기를 b라고 해보면 요 점의 좌표는 1차의 교점, 요 점의 좌표는 접하기 때문에 2차의 교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x라는 녀석은 3차 함수는 x-a를 한 개 가지고 1차니까 x-b는 2차니까 2개 가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선을 뭐 y는 gx라고 해보면 그 직선을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문제를 몇 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3차 함수에서는 우리 극한을 이용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라는 요 극한값이 예를 들어 3이 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극한값으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일단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래서 f1이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f1을 살짝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f'1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f'의 1의 값이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내용을 가지고 우리 fx를 바로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요? x-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3차 함수 fx가 어딘가 이렇게 있는데 1,0이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접선을 생각했을 때 얘는 3x로 시작할 거고 1,0을 지나려면 마이너스 3이 필요하겠죠. 근데 언젠가는 또 어때요? 1차의 교점이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교점이. 이 점을 모르니까 그냥 b라고 해보면 어때요? 2차의 교점, 1차의 교점이니까 함수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교점으로. 그래서 x-1의 제곱을 가지고 나머지 교점은 모르니까 x-b라고 두고 그리고 상대방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3x-3 이런 식으로 물론 형태 자체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미지수를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최고차항에서도 뭐 1이다라고 고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